24번 봅시다. 지금 y는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의 최대값이 27이래. 우리 한 번만 생각해보자. 밑이 여기 뭐 어쨌든 2차식이 있건 없건 얘는 밑이 0하고 1 사이인 지수함수거든. 우리 y는 a x제곱에서 a가 0하고 1 사이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그러면 y는 ax제곱에서 밑이 0하고 1 사이면 지수가 어떻게 될수록? 지수가 커질수록 함수값이 작아지고 지수가 작아질수록 함수값이 커질 거라고. 그럼 지금 y는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의 최대값이라는 건 지수에 있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언제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니? 얘가 어떻게 될수록 다시 한번 y는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에서 지수인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어떻게 될수록 최대값을 가져? 얘가 작을수록 최대값을 갖는 거 맞니? 얘가 작을수록? 맞아? 그러면 요 놈의 최대값이 지금 27, 3의 세제곱이란 말이야. 3의 세제곱. 그럼 3의 세제곱이라는 건 3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빨리 문제 바꿔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의 요놈하고 3분의 1의 요놈이 같으려면 지수끼리 같으면 되잖아. 얘가 작을수록 얘는 최대값을 갖는 다음에 얘가 최대값이다라는 건 지수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지. 우리 빨리 이렇게 문제 바꿔서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지. 최고층에서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우리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추계 방정식이잖아. 추계 방정식 얼마니? x는 마이너스 2지. 우리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얘기할게. 지금 너네 되게 무시하는 거야. 너네 기분이 나빠야 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추계 방정식 얼마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거 모르면 고등학교 수학할 자격이 없는 거야. 이거는 기본이잖아, 그치? 응. 그러니까 지금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갖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건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4 나오나? 응.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고. 응. 그래서 a는 얼마? 7.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얘는 식이 좀 쉬우니까 이거 바로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지.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이거 완전 제곱식 하려면 4 필요하잖아. 그럼 다시 4 빼주면 a 마이너스 4가 돼서 이게 돼서 얘는 얘가 0일 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a 마이너스 4 그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도 좋고 다만 이 방식은 우리가 계속 써먹을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수함수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지수가 작을수록 최대값 클수록 최소값이다 라는 거는 바로바로 좀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잘 해놓고 25번 봅시다. 이렇게 오늘따라 25번. 자, y는 2 더하기 3분의 1의 x 더하기 a제곱 9분의 1의 x제곱의 최대값이 108분의 217이다. 얘도 빨리 이제 보자마자 얘가 뭐라는 걸 빨리 체크해야 돼. 3분의 1의 x제곱의 제곱이다 라는 걸 빨리 체크를 할 거지. 그래서 우리 정리를 예쁘게 해봅시다. 쟤는 마이너스에 3분의 1 x제곱의 전체의 제곱으로 빨리 바꿀 거고 얘는 3분의 1의 x제곱 더 곱하기 3분의 1의 a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할게. 3분의 1의 a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처리를 할게. 그리고 더하기 2
그럼 이제 3분의 1의 x제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얘를 치환을 합시다. 이렇게 t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우리 이제 지수를 치환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지수는 항상 뭐보다 커? 0보다 크지? 내가 치환한 t 역시 항상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t 제곱,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냥 이렇게 쓸게. 3분의 1의 a 제곱 곱하기 t 더하기 2로 바꿀 거고, 이때 t는 뭐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겁시다. 요놈의 최대값이 108분의 217이래. 그럼 얘 지금 최고차에서 양수인 2차식이잖아? 양수인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을 거야?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추계 방정식 빨리 찾아봅시다. 추계 방정식. t가 얼마일 때? t가 마이너스의 최고차의 개수의 2배에 차근차근 써볼게. 마이너스의 최고차의 2배니까 플러스로 쓰고 2분의 3분의 1의 a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2 곱하기 이렇게 쓸까? 3의 a제곱분의 1. 2가 밑에 있지, 미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일 때 최대값을 갖겠네. 여기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지금 t가 0보다 크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3의 a제곱이 항상 0보다 크니까 얘 0보다 커. 그러니까 0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있을 거야. t는 0이 여기 있을 거라고. 나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고 싶은데 최대값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네. 계산만 좀 그지 같은 문제네. 계산이 좀 많이 그지 같은데 차근차근 해볼게.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저거 제곱할 거야. 마이너스 4배에 3에 2a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3의 a제곱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의 a제곱분의 1이니까 2배에 2 곱하기 3의 a제곱분의 1이 2개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더하기 2. 요게 최대값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108분의 217이라고? 이렇게. 그럼 2 넘어가면 108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얘는 계산하면 이게 4배에 2배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4 곱하기 3의 2a 제곱분의 1 이게 108분의 1. 그럼 얘가 108. 얘가 108. 4로 나누면 얼마니? 27이니? 이렇게. 3의 2a 제곱이 27, 3의 세제곱하고 같으면 되겠다. a는 얼마? 2분의 3. 계산이 너무 그지 같은 문제였네. 그래서 그냥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계산만 지저분한 문제야. 식만 좀 잘 정리하면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26번. 이런 거 잘해야 되지. 26번 같은 거. 사실 나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푸는 걸 제일 선호하는 편이야. 근데 숫자 집어넣어서 푸는 게 안 되는 문제들도 많아.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절대 숫자 집어넣어서 못 푸는 문제로 내는 경우가 더 많아. 근데 학교 내신은 숫자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되는 경우도 많거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 A 하나인데 그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 때 여러 개 숫자를 써야 되면 항상 거듭 제곱 관계 숫자를 쓰는 게 좋아. 근데 지금은 이거 그냥 2분의 1 집어넣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기는 해. 근데 우리 정석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정석적으로 해봅시다. 정석적으로. 계속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지수함수를 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밑이 1보다 큰 함수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지수가 클수록 함수값도 커져. 밑이 0하고 1 사이 함수는 1 사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지수가 클수록 함수값이 작아진다고. 그래서 밑이 0하고 1 사이냐 1보다 크냐를 가지고 지수끼리 대소 비교를 하면 될 거야. 그럼 지금 잘 볼게. a가 0하고 1 사이거든. 그럼 a분의 1은 어떻게 되니? a분의 1은 우리 항상 1보다 크지. a분의 1은 1보다 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다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들이야. 다시 a분의 1하고 a분의 1의 a 제곱하고 a분의 1에 a의 a 제곱을 비교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y는 a분의 1의 x 제곱에서 얘는 지수가 얼마인 거야? 지수가 1일 때 얘는 a일 때 얘는 a의
a제곱일 대로 비교를 할 거라고. 이렇게 비교를 할 거라고. 이게 우선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y는 a분의 1의 x제곱은 밑이 어떻게 돼? 1보다 커.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 거야? 요렇게 생겼을 거야. 요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럼 이제 a분의 1은 요 놈의 1제곱이니까 지수가 1일 때야. x가 1일 때야. 1이 여기쯤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1이 여기쯤 있다고 쳐볼게. 근데 a가 뭐랑 뭐 사이의 숫자야? 0하고 1 사이의 숫자니까 a는 어디 있겠니? 1보다 작겠지? 여기 a가 있겠네. 여기 a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이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a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1의 a제곱이 되겠네. a제곱이 되겠네.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니? a의 a제곱은 어디 있을까? a의 a제곱은 어디 있겠니? 그럼 이것도 만약에 정리가 잘 안 되면, 내가 만약에 a에다가 2분의 1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a의 a제곱이 어디 있는지는 그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y는 a x제곱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y는 a x제곱. 그럼 a는 지금 0하고 1 사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지? 그럼 내가 지금 a랑 a의 a제곱을 비교하고 싶어. a는 a의 1제곱으로 생각하면 밑이 1일 때야. 1 여기 있다고 쳐보자. 여기가 a의 1제곱이야. 이렇게 될 거야. a의 a제곱은 어디 있니 그러면? a의 a제곱. a가 지수가 a일 때잖아. a 지금 어디랑 어디 사이라고? 0하고 1 사이야. 그럼 a의 a제곱은 어디 있겠어?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가 a의 a제곱이 되겠네. 그럼 a의 a제곱하고 그림이 좀 티가 많이 안 나는데, a의 1제곱하고 a의 a제곱 중에 누가 커? 얘가 크다고. 얘가 크다고. 그럼 a가 여기 있어. a의 a제곱은 어디 있을 거야? a보다 크다고. a보다 커. 근데 뭐보다는 작아? 1보다는 확실하게 작지. 1보다는 작다고. 여기 있겠네. 여기에 a의 a제곱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될 거야? 여기가 a분의 1에 a의 a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누가 제일 커? a분의 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분의 1의 a의 a제곱, 그 다음이 a분의 1의 a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답은 어디 갔어?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근데 얘는 얘고 숫자 집어넣어도 까다로워. 숫자 집어넣어도 만만치 않거든.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로 계속 자유자재로 좀 볼 수 있어야 돼. 교과서 문제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28번. 계속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해주고 싶은 게, 이런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좌표만 좀 잘 찍어버릇했으면 좋겠어. 근데 좌표를 찍을 때 애초에 문자를 좀 적게 써버릇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거든. 모의 성질을 이용해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게 무조건 도형 문제들을 풀 때 무작정 손부터 나가지 말고 생각을 좀 하면서 풀면 좋아. 지금 3분의 1의 x-1제곱 여기다 좀 쓰면서 가자. 얘가 3분의 1의 x-1제곱이고 얘가 3의 x-1제곱이야. 그리고 y는 k랑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건데 ac 대 c, b가 1대 9래. ac 대 c, b가 1대 9래. 그럼 이제 이거를 나는 너네가 좌표에 표현할 때 저걸 쓰면서 표현했으면 좋겠는 거야. 1대 9거든? 어떻게 표현하면 한 방에 표현이 가능하겠니? 우리 항상 좌표는 x좌표를 설정해야 값이 편하게 나오잖아? 요 점 A의 x좌표를 내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면, 왜? 음수라는 확신이 있잖아. y축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면 B의 x좌표는 뭐라고 확신할 수 있겠니? 9 알파가 되겠네. 왜? 1대 9라며. 크기가 1대 9잖아. 이렇게 설정하는 순간 이거 문제가 그냥 끝날 거라고. 왜? A랑 B의 y좌표가 K로 같잖아. A의 y좌표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우리 이렇게 빨리 바꿀게.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이잖아. 이렇게 빨리 바꿀게.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으면
3에 알파 플러스 1제곱하고 요거랑 9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네. 3에 9알파 빼기 1이 같아야 돼. K로 같아야 돼. 계속 얘기하지만 두 지수가 같다? 밑이 같은 두 지수가 같다? 얘랑 얘랑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알파 플러스 1이 9알파 빼기 1이니까 8알파가 2다. 알파는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에서 K의 4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알파가 4분의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K는 3의 4분의 5제곱? 그럼 K의 4제곱은 이렇게 하면 될 테니까 3의 5제곱 243. 그래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항상 좌표 또 이제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야. 계속 연습해서 만들어야 돼. 우리 걸로. 29번 봅시다.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지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항상 언제 최대값이다 언제 최소값이다가 잘 한 번에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러는 순간 문제를 바꿔서 풀면 굉장히 쉬워질 거라고. 아, 얘는 딴 문제네. 지수. 우리 항상 지수는 뭐보다 크지? 0보다 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선생님이 원래 산술기하 평균은 힌트를 준다 그랬는데 지수에선 절대 힌트를 주지 않아. 왜? 들어가 있잖아. 0보다 크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서 지수랑 관련돼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을 때 역수 비슷한 관계라면 곱해서 상쇄되는 형태라면 여기가 지금 딱 그렇지? 2의 x제곱 2분의 1의 x제곱을 보고 곱하면 상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빨리 산술기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 2의 x 플러스 a제곱 0보다 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a제곱 0보다 커. 그러니까 뭘 생각할 수 있다?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고. 우리 2의 x제곱 더하기 2의 a제곱은 이렇게 좀 바꿔 쓸게. 아니 그냥 이렇게 쓰자. 2의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요것만 이렇게 바꿔 쓸게.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a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쓸게. 얘는 항상 크거나 같아. 크거나 같아.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배의 루트에 둘이 곱한 거야. 얘랑 얘랑 곱하면 밑이 같은 지수의 곱이니까 지수끼리 합으로 바뀌지? 그래서 2a제곱이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얘가 뭐가 계산이 되냐면 2 곱하기 2의 a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얼마래? 얘가 최소값인데 이게 512가 되겠다. 그럼 얘가 2의 9제곱이니까 2의 9제곱이니까 a는 8 이렇게 되겠네. 여기다 하나만 추가해보자. 그때 x값 구해봐. x 얼마야? 최소로 만드는 x 빨리 구해봅시다. 빨리 10초 줄게. 10, 9, 8 빨리. 빨리 오면. 산술기하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해? 둘이 같을 때 성립해. 자, a가 지금 얼마냐면 8 나왔어. 8 나왔어. 이렇게. 둘이 같을 때야. 어떻게 할 거야? 둘이 같을 때인데 그게 512라며. 더한 게. 반씩 나눠 가지면 되잖아. 얘가 얼마가 잠깐만. 이거 계산이 제대로 된 게 맞나? x 플러스 a 2의 마이너스 맞지? 얘가 뭐가 될 때? 512의 절반인 얼마가 될 때겠어? 요거일 때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걸 같을 때라고 풀면 안 된다고. 이거하고 방정식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256, 2의 몇 제곱이지? 8제곱인가? 8제곱일 때네. 그러니까 x 얼마일 때? 0일 때지. x 0일 때야.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런 문제 나올 때 무조건 x의 값 구하라고 할 것 같아. 산술기하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둘이 같을 때 등호로 같을 때로 푸는 게 아니라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가 절반일 때로 풀면 굉장히 쉽게 편하게 해결이 된다고. 그 다음에 30번. 도형 문제들 생김새만 어려워 보이는 거지 다 별거 없어.
이게 오늘따라 이렇게 괴롭히니다. 도형의 성질을 정말 잘 써야 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이 되게 중요하고 이거를 계속 써먹는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세제곱 x 마이너스 x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4랑 요 놈이랑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PQ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 거래. 그때 요 놈이 최소가 되는 걸 구해달라고 그랬어. 최소가 되는 거.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를 제일 무식하게 푸는 거. 이게 대각선의 길이니까 이걸 구해.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제곱해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구해.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 문제를 푸는 거야.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니 이건 나쁜 게 맞는 것 같아. 이건 진짜 나쁜 거야. 우리 그냥 생각해봐.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정사각형이잖아. 어쨌든 길이가 어때야 돼? 제일 짧아야 되지.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제일 짧으려면 결국은 대각선이 제일 짧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뭘 구하라는 거랑 똑같냐면 이걸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네. 맞아? 이걸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아. 그럼 지금 너무 친절하게 나라면 x는 a라는 것도 안 줄 것 같아. 너무 친절하게 줬어. 다 줬다고. 그럼 PQ의 길이는 P의 y좌표에서 Q의 y좌표를 빼주면 되겠네. 그치? 바로 한번 써봅시다. 선분 PQ의 길이는 x가 a일 때라고 했으니까 P가 그리고 누가 봐도 위에 있으니까 P의 y좌표에서 Q의 y좌표 여기다가 a 집어넣어.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4에서 여기에서 요놈의 y좌표 2는 마이너스에 2에 얼마니? a 마이너스 5제곱 이걸 빼주면 되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3이거나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제곱 더하기 2에 a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7이 나와. 그럼 딱 보자마자 2에 마이너스 a, 2에 a 둘이 또 무슨 관계? 곱하면 상수가 나오는 관계야. 얘 지수니까 뭐보다 커? 0보다 커. 얘 지수니까 0보다 크다고. 그러면 3개 더한 거의 최소값을 얘만 최소값 보면 되지. 왜냐면 7은 상수라서 픽스니까 얘만 가지고 산술계를 써보자고. 얘는 크거나 같아. 2배에 루트에 둘이 곱한 거. 그럼 지수끼리 합이니까 2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얼마?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놈의 최소값이 1이야. 다 더한 거의 최소값은 얼마다라는 거야? 8이다라는 거네. 이렇게. PQ의 최소값이 8이라고. 정사각형 넓이 얼마야? 또 이거 구할 거야?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지만 모이기도 하지? 마름모이기도 하지? 마름모의 넓이로 구하면 되잖아. 마름모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64가 되겠네. 그때 A값 얼마야? 좌표 구해봐. A값 얼마야? A값 얼마면 되겠어? A값 얼마면 되겠어? 얘가 얼마일 때야? 둘이 더해서 1이라며. 얘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맞아?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A는 얼마? 여기까지 바로바로 나와야 돼. 바로바로. 그 다음에 31번. 우리 이제 방정식 풀 때 항상 방정식의 기본 원칙, 2차 방정식도 그렇고 방정식의 기본 원칙인데 a 곱하기 b는 0이라면 무슨 말이니? a 곱하기 b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거지. a는 0 또는 b는 0이야. 이게 이제 완전 같은 말이란 말이야. 이게 완전 같은 말인 거지. 지금 요놈 곱하기 요놈이 0이 된다라는 거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돼. 이 방정식 지금 푼다라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면
3의 x제곱이 9거나 또는 2의 2x제곱이 4란 뜻인 거죠. 이렇게. 그럼 다 풀었지. 9는 3의 제곱이니까 x 얼마? 2 나올 거고 2의 제곱이니까 2x는 2에서 x는 얼마? 이렇게 두 개 나오겠다. 그럼 지금 알파가 베타보다 작대? 얘가 1이고 얘가 2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방정식을 풀면 되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32번 다 왔어. 이제 좀만 힘냅시다. 이거 하고 이제 또 풀어야 되잖아. 야, 힘을 내도 근데 내가 미안한데 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 풀고 있잖아 지금 계속. 응? 다 나한테 하는 얘기야. 힘내자. 좀만 참자. 응. 중민이 갔다 오면 풀자.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 있자. 난 알려줬는데. 야 그리고 눈치 있으면 내가 얘 부르는 거 적당인데. 그럼 난 너한테 이름을 안 부른다. 그래 얘 나도 이랬는데 알아보네. 그래 혜영아. 내가 알려줬다니까. 내가 알려줬다. 난 안 들었고 알아서 들었어. 내가 알려줬어 얘한테. 내 마음대로 알려줘. 너 책상에. 왜? 근데 좋아하는 문제 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 너 자리에 있는. 그냥 나 혼자 꽁겨버리는 건반년들이 그렇지. 나 같은 경우에 누가 멘트 하면 보자. 봅시다.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32번을 좀 잘 볼게.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수 방정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원칙은 밑을 통일하는 거에 있을 거야. 밑을 통일해서 만약에 A의 fx하고 A의 gx가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면 결국 밑이 같은 지수가 같아지려면 지수끼리 같으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푸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거거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예외를 하나만 기억하자라는 거지. 예외. 지수 방정식에서 예외가 뭐가 있었지? 지수 방정식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밑에 관계없이 지수가 0이면 무조건 얼마야? 1이다라는 거야. 이 예외를 꼭 기억을 해야 돼.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이면 1로 같아진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지수가 달라도 밑이 1이면 항상 얼마다? 1이다라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예외로 기억을 해야 돼. 예외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방정식에서 해를 놓치지 않고 풀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이 문제 봐봐. 밑이 x-1로 통일이 되어 있어. 밑이 x-1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지수끼리 같으면 돼. 이게 지수 방정식의 원칙이었다. 지수끼리 같으면 된다. 왼쪽에 지수인 2의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수인 x제곱 플러스 1이 같으면 돼. 그럼 x제곱 다 넘길게.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
맞아? 아 여기 2x 플러스 2구나. 존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은 0이야. 그래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 둘 다 될 수 있니? 둘 다 될 수 있어? 지수에서 밑은 항상 뭐보다 커야 돼? 아, 여기 써있기도 하네. 너무 친절한 문제 아니야? 밑은 항상 1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겠다. 다음 두 번째가 뭐다? 문자로 되어 있을 때, 특히 밑이 문자로 되어 있을 때 요걸 생각해야 된다고.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무조건 결과값이 1로 같아.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36번. 스텝 1이 너무 어려웠어. 약간 내가 낸 건 아니니까. 내가 낸 거 아니야. 나는 교과서랑 교과서 변형만 맡았다. 봅시다. 근데 그럴만한 게 또 교과서랑 교과서 변형은 또 너무 쉬워. 왜냐면 나는 비반을 들어가니까 비반 기준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고. 누가 만드셨겠니? 스텝 1, 2. 박성재 선생님께서 S반 기준으로 만드셨어. 자 봅시다. 지금 방정식 풀어달라 해도 이제 보자마자 9의 x제곱이 3의 x제곱의 제곱이라는 거 알면 빨리 이제 변형이 가능한 거지. 얘는 9의 x제곱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빨리 처리를 할 거고, 마이너스 2는 3의 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니까 9 곱하기 3의 x제곱으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보통 치환해서 갈 건데 이 정도는 우리 치환하지 말자. 치환하지 말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3의 x제곱은 8이거나 또는 1이면 될 거야. 그럼 3의 x제곱이 8이라는 건 양변에 또 밑이 3인 로그 취하면 되잖아. 정의에 의해서 x가 로그 3의 8이다라는 거고, 3의 x제곱이 1이다라는 건 x가 0이다라는 거네. 이렇게 두 개 나오겠다. 그럼 작은 게 알파, 큰 걸 베타라고 해달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0이고 베타에 여기다가 로그 3에 8 집어넣으면 둘이 자리 바꾸면 답은 8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간단한 방정식 문제였고, 그 다음에 37번. 35번 당연히 되지. 봅시다. 애들이 착해. 감사하대. 내가 풀어주는 게 당연하지. 다 질문해. 알았지? 안 되는 거 다 질문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자 봅시다. 얘도 이제 똑같이 4의 2x제곱은 4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마이너스 7 곱하기 4의 x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여기 더하기 3은 0이야.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16 알파 제곱 더하기 16 베타 제곱을 거기다 자기 잘 봐봐. 우리가 뭔가를 치환할 때 표현을 서버릇 해야 돼. 이거를 남이 할 때만 보고 나는 안 해보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항상 써야 돼. 요 놈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 잘 따라와봐. 우리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치환하잖아. 4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면 t제곱 마이너스 7 t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거든. 이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되는 걸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잘 봐봐. 항상 정의야.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해라는 거 무슨 뜻이야? 이 식을 최대한 간단히 했을 때라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해라는 거 보통 뭐라고 써?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쓰지 않아. 어떻게 써야 돼? 그래서 그냥 콤마로 쓸게. 원래 또는이라고 써야 되는데 x는 이라고 써줘야 되잖아.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는 건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라는 거야. 다시 그럼 이 방정식의 해 뭐겠어?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야. 그럼 t는 뭐일 때니? t는 뭐일 때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때가 방정식이라고.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t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t가 뭐일 때야? 요거일 때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끝났다고.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돼.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두 근의 합. 4의 알파 제곱 더하기 4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이라며. 두 근의 합 얼마야? 7. 이렇게 되겠네. 두 근의 곱 얼마야? 얘가 두 근의 곱이지? 3이라고. 그럼 얘가 빨리 뭐라는 거 체크해야 돼? 곱셈공식 변형이지? 지금 내가 원하는 거 4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4의 베타의 제곱 구하고 싶었던 거야. 두 합 알고 곱 아니까 곱셈공식 변형. 합의 제곱에서 곱한 거 두 개 빼면 되겠다. 그래서 43이 답이다. 써봐야 돼. 정의가 되게 중요해. 다 선생님들이 너네 잘못 가르친 거야. 방정식의 해를 애초에 x는 알파, x는 베타,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 해달라고 계속 서버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4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해는 x가 알파고 베타일 때라며. x에다가 알파 집어넣은 4알파 제곱, x에다 베타 집어넣은 4베타 제곱이 해가 되는 거지. 그래야지 보여. 얘는 우리 알겠지만 로그에서도 똑같이 써먹잖아. 로그에서도 치환한 거. 똑같이 해결하면 문제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37번 볼 차례인가? 자, 이거 한번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8의 x제곱, 4의 x제곱, 2의 x제곱 있는 거 보니까 2의 x제곱으로 신나게 바꿔줘야겠네. 8의 x제곱은 2의 x제곱의 세제곱으로 빨리 이렇게 바꿔볼게. 4의 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럼 얘는 2의 x 플러스 3제곱은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8, 9, 72 넘겨서 쓸게. 마이너스 72의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네. 얘는 치환 안 하고 해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치기 좀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치환할게. 이렇게 t로 치환해 봅시다. 그럼 이제 t가 0보다 크다라는 건 꼭 좀 신경 쓰고, 그럼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72t는 0이다. 3차식이니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도 되는데 t로 쉽게 묶이니까 t로 묶으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72지. 72는 8, 9, 72니까 t 플러스 9 t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선생님이 치환할 때 항상 범위를 쓰고 가라는 게 제낄 거 제끼자고. t는 0보다 무조건 크거든. 0일 수 있어? 없지? 마이너스 9일 수 있어? 없어. 요거밖에 없네. t는 8밖에 안 나오겠다. t가 뭐였냐면 2의 x제곱, 얘가 2의 세제곱인 거니까 x는 3 하나만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5의 세제곱 125가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38, 9, 41.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3분의 1에 fx 곱하기 gx가 9분의 1의 gx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달래. 아이고. 그럼 이제 우리 지수부등식, 우선 위치를 통일시키는 게 원칙이잖아. 저 9분의 1은 3의 제곱이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문제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3분의 1에 2gx로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밑이 지금 0하고 1 사이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동의 방향 어떻게 될 거야? 바뀔 거야. 결국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fx 곱하기 gx가 작거나 같다 2배의 gx 이렇게 바뀔 거라고. 우리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방정식, 부등식 풀이의 원칙은 뭘까? 무조건 인수분해야.
우리가 자꾸 공식처럼 쓰는 것들 사실 다 인수분해에서 파생이 된 거라고. 하나만 더. 저기 지금 양변에 gx 있어. gx 나눠도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우리 문자나 식으로 나누는 거 절대 안 돼. 왜? 0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치? 게다가 양수이면 부동의 방향 안 바뀌는데 음수면 바뀐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gx가 양수고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 그럼 나눠도 돼.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나누면 안 되고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넘겨서 이걸로 풀었어야 되는 거지. 그럼 gx로 묶으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fx-2 곱하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달라는 문제로 바뀌어. 이걸 풀라는 거야. 선생님이 2차 부등식 할 때, 나는 2차 부등식 가르칠 때 무조건 증명을 보여주거든. 왜 작다는 사이값이고 크다는 바깥쪽 값인지 해봐야 돼. 해봐야 아이들이 기억을 한단 말이야. 우리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무슨 뜻이니? 서로 부호 같다는 거야. 그럼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떻게 풀 수밖에 없을까?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수학에서 콤마는 동시에였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연립부등식 풀란 얘기라고. 연립부등식 두 개 풀란 얘기야. 이 연립부등식과 이 연립부등식을 합쳐달라는 얘기라고. 그럼 a 곱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떻게 푸는 수밖에 없어? 둘이 부호 반대야. a가 양수고 b는 음수일 때랑 또는 a가 음수일 때랑 b가 양수일 때 합쳐달라는 얘기라고. 한 번만 얘기해 볼게. 우리는 이거를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를 한 번에 풀거든? 2차 부등식만 되는 거지. 2차 부등식만 너네 이거 공식처럼 쓰는 거야. 이거 원래 뭐 어떻게 풀어야 돼? 서로 부호 반대. x는 양수고 x-2는 음수거나 또는 x는 음수고 x-2는 양수야. 이걸 애들한테 몇 번 시켜봐야 돼. 그래야 애들이 아씨 이거 언제 이렇게 매번 풀지 해서 사이값들을 기억하고 푼다고. 근데 요즘에 반대로 가르쳐. 이걸 안 하고 이것만 가르쳐. 그러니까 이걸 못 푼다고. 이걸 못 푼다고. 둘이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부호 반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등호가 들어가서 뿔말하고 안 쓸게. 정확하게 쓸게. fx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쓸게. f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gx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fx는 음수, fx-2는 음수, fx는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 부등식 풀어달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사실 그래프로 한 번 해도 되는데 선생님 오늘은 써서 할게. 교과서 할 때는 그래프에서 한 방에 볼게. 오늘은 써서 할게. 이거 풀어봅시다. f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여기가 2가 있잖아. fx가 2보다 위에 그려지는 x의 범위야. 어떻게 돼? 2 왼쪽, 6 오른쪽이야. 등호 들어가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야. 요거랑 동시에 gx는 0보다 작거나 같아. gx가 x축 밑에 그려지는 여기죠. 여기. 4 왼쪽이 되겠네. x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연립하라고. 수직선을 표현해 봅시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랑 6보다 작거나 같다가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고 여기서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 공통 부분 어디야? 여기네. 여기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등식에서 해 뭐 나왔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 또는 자 이거 풀어봅시다. fx가 2보다 작거나 같아. fx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2 안쪽이니까 여기네. 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에서 6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이 부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g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 동시에 gx는 x축 위에 여기야. 4 오른쪽이 되겠네. 얘는 해가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다. 그럼 또 공통부분 찾을 거야. 공통부분. x가 2하고 6 사이인데 4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부분 여기네.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서 해 뭐 나왔어?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 이게 뭐야 지금? 또는이라고. 또는의 뜻이 뭐니? 또는의 뜻이 뭐야? 그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부등식에서 또는의 의미는 뭐야? 합쳐달라는 거지. 공통 부분이 아니라 합쳐달라는 거야. 이 두 개가 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에서 6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자연수 x의 값을 합을 구해달래. 1, 2 되고 여기서 4, 5, 6 이렇게 되겠다. 콤마가 동시에잖아. 콤마는 동시에고 그래서 좀 정확하게 선생님이 일부러 좀 표현을 했거든. 나중에는 교과서 문제 풀 때는 좀 더 빨리 풀 건데 오늘은 좀 연립부등식의 의미를 좀 한 번 더 다잡고자 좀 잘 보고 갔고 그 다음에 39번 아유 왜 그래? 자, 39번에 4x제곱 더하기 a 곱하기 2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요거래. 자, 차근차근 볼게. 우선 바꿔. 4의 x제곱, 2의 x제곱의 제곱. 얘는 2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씁시다. 2 곱하기 a의 2의 x제곱. 자, 요거의 해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똑같이 하면 돼.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t제곱 플러스 2a t 더하기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얘 지금 t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 t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맞니?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했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잖아.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니? 지금 얘는 밑이 1보다 큰 지수니까 x가 작을수록 작을 거고 x가 클수록 클 거 아니야. 얘 가지고 빨리 2의 x제곱의 범위 찾아봐. 2의 x제곱은 범위 어떻게 되니? x가 3일 때 제일 크겠지. 8. x가 1일 때 제일 작겠지. 1. 이게 t라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t의 범위는 2의 x가 1일 때 2의 x가 3일 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등식의 해가 2하고 8 사이라는 거라고. 그럼 우리 최고층에서 양수인 2차 부등식은 사이값이니까 뭐 t-2, t-8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다 라고 해도 좋고 나는 이렇게 푸는 걸 좀 더 좋아하거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원칙이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다 같은 거야. 부등식의 해는 사이값 아니면 바깥쪽 값인데 요 기준이 되는 값들이 사실은 뭐였어? 얘를 내가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방정식의 해들인 거지. 그게 무조건 부등식에서 기준값이 나오잖아. 두근의 합 12-2a 두근의 곱 16의 b라고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조금 2학년답겠지. 그래서 a는 -5 b는 16인가?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41, 42 지금 여기는 문제들 다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좀 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 괜히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또 빨라질까봐 잘 차근차근 봅시다. 다 왔어 이제.
자, 지금 A는 이렇게 되어 있고 B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N A 교 B의 값을 구해달라. 이게 사실 뭐랑 똑같냐면 연립부등식 풀어달라는 거랑 똑같아. 차근차근 풉시다. 괜히 집합이 있어서 어려워 보이는데 차근차근 그냥 부등식 풀면 되겠지. 얘부터 풀어봅시다. 4의 x제곱이 2의 x제곱의 제곱이라는 것 빨리 체크돼야 되는 거고 2의 x 더하기 2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2의 2의 x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64 이거 풀어달래. 이제 웬만하면 인수분해 할 때 치환하지 말자. 이제 이거 8 4 안 되네. 뭘로 되니? 16 4로 되나? 이렇게. 그럼 작다 사이 값이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의 x제곱은 2의 16제곱보다 2의 16이란다. 2의 4제곱 1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우리 지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여기 풀 필요가 없지. 원래 만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풀면 되겠네. 그래서 x는 4보다 작다. 그렇게 되는 정수만 구해달래. 그러니까 집합 A는 뭐가 될 거냐면 0, 1, 2 아니지. 0, 1, 2, 3이 아니지. 정수는 너무 많잖아. 그냥 이렇게만 쓸게. x는 4보다 작은 정수. 그냥 이렇게만 쓰자. 원래 정확하게 쓸게. 이렇게 써야 정확하지. 그럼 얘도 풉시다. 얘는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부등하면 반대로 바뀌면 되겠지. x제곱 4x 플러스 5 요거 풀면 되겠다. 그럼 넘기면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다. 얘는 x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거인 정수. 그럼 둘의 공통 부분을 찾아달래. 그럼 둘의 공통 부분은 바로 쓸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정수 골라주면 되겠다. 괜히 이거 집합이 있어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뭐. 0, 1, 2, 3 이렇게 4개. 3번이 답이 되겠다. 42번. 우리 모든 실수에서 부등식이 성립할 때 되게 중요한데 잘 봅시다. 이거 정말 잘 봐야 되는 문제니까. 우리 지수를 치환할 때는 항상 신경 써야 돼. 로그를 치환할 때는 상관없는데 지수를 치환할 때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지금 봅시다. 얘는 또 그것도 아니네. 또 그냥 간단한 문제네. 자, 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제곱 곱하기 x 더하기 9 곱하기 2의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고 싶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푸는 걸 난 제일 선호해서 계속 이렇게 풀게. 나는 무조건 함수로 풀 거야. 왼쪽을 식으로 하는 2차 함수가 0, 항상 x축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최고차에서의 양수인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잖아. 이렇게. 그치? 얘가 x축보다 항상 이렇게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되니까 접하는 것까지 괜찮다고. 위에 있다는 건 실근이 없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고 같다는 건 판별식이 0인 거잖아. 중근일 때. 그러니까 결국은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제곱이라는 건 얘는 마이너스에 2 곱하기 2의 a제곱이라는 거잖아.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씁시다. 그럼 절반 요 놈의 제곱 2a의 제곱 차근차근 쓸게. 2a의 제곱 마이너스 상수항 곱하기 요놈 9 곱하기 2의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네. 그럼 얘 2의 a제곱으로 묶이지? 2의 a제곱으로 묶이면 2의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2의 a제곱을 마치 t처럼 x처럼 생각하면 2의 a제곱은 사이값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계속 강조하지만 지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이거 이미 만족이 되어 있다고. 요것만 풀면 되겠네. 요것만 풀면 되겠다. 그럼 2의 a제곱이 9보다 작아지는 거. a 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수 a의 값을 구해달래. 2의 1제곱 되지. 2의 제곱 되지. 2의 세제곱 되지. 4제곱 안 되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6이 답이 되겠지. 9시인데 스텝 1이 끝났구만. 선생님이 내가 볼 때 스텝 2 1시간 안 걸릴 것 같거든. 1시간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 근데 스텝 2를 나랑 같이 보긴 봐야 돼. 안 보면 다 함께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좀 쉬었다가 스텝 2 볼게. 스텝 2 보고 우선 보고 얘기합시다. 보고 얘기합시다. 9시 10분에 다시 시작합시다.